안녕하세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커의 특징과 채색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커에 관한 내용은 1차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충하여 두 번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커의 특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커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커 브랜드에서는 두 종류의 마커가 출시되는데요. A 마커의 구성을 보면은 닙의 모양이 납작한 모양과 뾰족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작하고 넓은 면의 닙은 큰 면적을 채색할 때 사용하고, 옆으로 돌려서 좁은 면의 닙은 작은 면적을 채색할 때 사용합니다. 반대편의 딱딱하고 뾰족한 닙은 좁은 면적을 채색할 때 유용합니다. B 마커의 넓은 닙은 A 제품과 동일한 형태이고, 반대편은 브러쉬 모양의 닙입니다. 원뿔 형태의 브러쉬는 세워서 사용하면 예리한 가는 선이 나타나고, 뉘어서 사용하면 두꺼운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약이 보이는 선을 그릴 때에는 브러쉬 타입의 닙을 사용합니다. 마커를 낱개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브러쉬 타입의 마커를 구매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잉크 충전입니다. 마커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붓끝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채색을 하게 되면 색이 안 나오거나 채색한 면이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칠해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잉크의 경우에는 재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리필 잉크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잉크는 컬러별로 구비가 잘 되어 있는 코픽 잉크를 구매합니다. 여기에 있는 A번은 9 버전의 충전 잉크이고, B는 새로 출시된 신제품 잉크입니다. 자, 이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커의 닙을 전용 핀셋으로 뺍니다. 예전에 손으로 뺄 때에는 제가 닙을 몇 번 부러뜨린 적이 있어서 전용 핀셋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힘을 주고 빼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빠져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묻어있는 닙은 저는 잉크 뚜껑 안쪽에 잠시 보관해 놓습니다. 닙을 빼어낸 입구 부분에 잉크의 노즐을 넣어서 리필 잉크를 충전합니다. 신제품은 노즐의 길이가 9 버전보다는 길어져서 충전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잉크의 총량은 12ml이고 한 번 충전되는 최대양은 1.8ml인데요. 스케치 마커의 경우에는 정품의 7개 분량만큼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코픽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용량을 체크하면서까지는 넣지 않는데요. 정확한 용량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눈금을 확인하면서 충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충전 후에 다시 핀셋을 사용하여 마커에 닙을 꽂아주고 마커의 뚜껑을 닫습니다. 마커의 뚜껑을 잘 닫아 놓지 않으면 잉크가 금세 마를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리필 잉크의 충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9 버전의 리필 잉크인데요. 잉크의 노즐 부분이 다소 짧은 형태입니다. 핀셋이 없을 경우에는 휴지를 이용하여 마커의 닙을 빼고 충전을 합니다. 리필 잉크의 총량은 25ml이고 이 용기에도 눈금이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한 양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눈금을 확인해 가며 충전하시면 됩니다. 충전이 끝나면 닙을 제자리에 꽂아줍니다. 저는 작업이 바쁠 때에는 일일이 닙을 빼가면서 충전하기가 귀찮아서 닙에 바로 충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닙에 잉크를 많이 머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색이 번지게 채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꼭 테스트 컬러링을 해보시고 본채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커의 잉크를 충전하는 방법은 코픽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 상세 영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닙의 교체입니다. 컬러리스 블렌더를 사용할 때 저는 납작한 닙보다는 블러쉬 타입의 닙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낱개로 되어 있는 블러쉬 닙을 구매하여 납작한 닙을 빼고 이 부분에 블러쉬 타입의 닙을 끼워서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새 제품이라 제가 손으로 바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컬러리스 블렌더를 사용하다 보면은 닙 끝에 색이 물들게 되고 깨끗하게는 지울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블러쉬 타입의 닙을 양쪽에 놓고 사용을 하면은 한쪽에는 붉은 계열을, 나머지 쪽에는 푸른 계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색이 혼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낸 납작한 립은 다른 마카 교체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마커를 채색하는 종이입니다. 모든 채색 도구들은 채색이 들어갈 베이스가 되는 종이, 원단 또는 오브제의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는 종이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4종류의 종이입니다. 첫 번째는 마카 전용 스케치북입니다. 종이의 중량이 70에서 100g 정도 되는 얇은 재질인데요. 얇은 종이는 색이 빠르게 마르는 장점이 있어서 퀵 컬러링을 하기에 편리합니다. 연필 스케치선도 잘 비쳐서 스케치를 깨끗하게 옮겨 그리고 채색을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종이가 얇아서 색을 밀도 있게 쌓아 올리고 작업할 때에는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 전용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카지는 앞면과 뒷면의 채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면에서는 마카색이 흡수되지만 뒷면에서는 마카색이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뒷면을 확인하고 채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뒷면에 색이 겉도는 느낌이 좋아서 이 무드를 살린 일러스트를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종이의 중량이 180에서 200g 정도 되는 켄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케치북의 중량과 종이의 형태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의 번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마커의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추가 채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수채화 전용지 중에서 세목입니다. 종이의 중량이 300g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첨부된 그림처럼 색을 많이 쌓아가며 밀도 있게 채색할 때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마커 작업을 할 때 주로 이 종이를 사용하는데요.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는 파브리아노의 아티스티코 세목입니다. 네 번째는 브리스톨입니다. 중량이 270g 정도이고 종이의 색이 하얗고 힘이 있어서 색의 발색이 좋고 색을 많이 쌓기에 용이한 종이입니다. 이 얼굴 그림이 브리스톨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종이가 정답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종이가 나의 그림 스타일에 잘 맞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꼭 가져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커와 마커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 마커를 가지고 채색하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색상으로 면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색을 칠할 때 면적을 좁게 겹쳐가며 채색을 하면 겹치는 곳의 색이 진해지면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면적을 넓게 겹쳐가며 채색을 하면 줄무늬가 생기지 않은 깨끗한 면으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컬러링하기 때문에 마커의 원래 색상보다 톤이 다운됩니다. 따라서 컬러링할 때에는 원하는 톤보다 한 톤 밝은 컬러를 선택하여 채색을 하여야지 원하는 톤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라데이션으로 채색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톤의 마커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4번, 5번, 6번 순서대로 채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되면서 부드러운 글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번과 6번 사이에 5번이 없다라고 한다면 채색한 경계면에 톤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경계면에 밝은 색깔 쪽인 4번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칠해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글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색상도 글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색상을 여러 번 덧칠하면 톤이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한 번을 칠하고 이동을 하면서 레이어드로 점점 색을 쌓아가며 색의 톤을 낮춰줍니다. 마커는 물기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빠르게 채색을 하면서 색을 쌓아주면은 경계면이 생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글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4번, 5번, 6번 글라데이션 표현도 좀 더 자연스럽게 색을 연결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중간 경계면에 밝은 색을 칠해주면 되는데요. 4번과 5번 사이에는 4번을, 5번과 6번 사이에는 5번을 칠해주면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의 레이어링과 블렌딩입니다. 마커는 물감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조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블루 컬러를 채색했는데요. 이곳에 옐로우 컬러를 겹쳐서 칠해주면은 겹쳐진 곳이 그린 컬러로 블렌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블루 컬러의 명도를 낮출 때에도 그레이 컬러로 레이어링을 하면 톤이 다운된 다크 블루 컬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블루 컬러를 추가로 레이어링 하게 되면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딥 블루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컬러리스 블렌더의 사용입니다. 색이 없는 블렌더는 활용도가 높은 마커입니다. 컬러링한 면에 블렌더로 채색을 하게 되면 밑에 채색한 부위 컬러가 날아가면서 색이 밝게 보입니다. 패션 소재 중에는 물이 빠지고 빛바랜 부분을 표현하기 좋은 도구인데요. 문양을 그리게 되면은 그 부위의 색이 날아가면서 밝은 색의 문양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컬러리스 블렌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밝은 마커, 예를 들어 쿨그레이 0.5번 같은 것을 사용하면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밝은 마커의 닙 부분에 색이 묻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컬러리스 블렌더로 밝은 톤으로 컬러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팔레트에 물감을 짜고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종이 팔레트에 마커를 칠하고 컬러리스 블렌더에 묻힌 다음에 컬러링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마커 색깔보다 밝은 파스텔 톤으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밝은 색의 데님을 채색해야 하는데 적합한 마커색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넓은 면적을 채색하게 되면은 얼룩이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면적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물감만큼은 아니지만 조색도 할 수 있습니다. 마커로 톤이 낮은 색을 조색하는 경우에는 종이 팔레트에 그레이 컬러 마커를 칠하고 블루 컬러와 섞어서 컬러링을 하게 되면은 톤이 낮은 블루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커의 특징과 채색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커는 빠르게 마르고 선명하게 채색이 되며 이동이 편하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선호하는 재료인데요. 하지만 얼룩이 잘 생기고 또 지울 수 없다라는 불편한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커를 사용하여 그림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